사라진 날들, 사라진 나날들, 조진이 지음. 상실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구성해가는 여정, 새 여자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우리는 나와 연결된 사람의 상실을 통해서 나의 죽음 또한 경험하게 된다. 지은이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진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와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은행나무 부부상담연구소에서 상담심리사로 일하였다. 개인 상담소인 늦봄 청소년 가족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감리교 소속 목사이자 성남시 단기 청소년 쉼터의 실장으로 청소년들과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가의 말. 2020년에는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앞에 소중한 사람마저 잃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 베르나르 카스트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나와 연결된 사람의 상실을 통해서 나의 죽음 또한 경험하게 된다. 예기치 않은 소중한 관계의 상실은 그 어떤 상실보다 충격이 크다. 그것은 마음의 빈 구멍이며 복구되지 않는 슬픔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단절로 인한 충격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을 상실한 이후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라지는 슬픔의 충격으로 인해 삶의 시간이 멈춰버린 후 그저 삶에 의해 끌려가는 상태 또는 살아낸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생존자로서의 삶이라는 표현에 더 가깝다. 이 책은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실 경험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구성해 가는지에 관한 새 여자의 생생한 삶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엮었다. 나와 그녀들은 관계 상실의 고통을 다시 이야기하는 가운데 삶의 조각들을 맞춰갔다. 경험의 단편들을 하나의 실로 꿰는 과정에서 상실의 고통은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 있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장대 삼아 푸른 하늘로 유유히 날아오른 새 여자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이야기로 이어졌으면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자리를 내어주고 목소리를 내게 하자. 이야기가 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애도의 더 깊은 자리에 숨겨진 사랑과 생명의 길로 더불어 한 개인의 삶이 더 많이 회자되며 그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 개인의 가치가 드높여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2020년 12월 진희.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제1부 상실 너머의 이야기. 첫 번째, 김승미의 이야기. 불행이라는 운명의 수레바퀴로부터 자유로운 삶. 두 번째, 서혜인의 이야기. 상실의 비탄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세 번째, 나혜선의 이야기.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 여행. 그리고 제2부는 회복과 성장의 공간으로. 첫 번째,
충분한 정서 표현으로 상실을 애도함. 두 번째, 실존적 물음의 제기로부터 발견된 삶의 의미. 세 번째, 고통을 장대 삼아 뛰어넘기,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네 번째, 부재의 현존 경험,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아냄. 다섯 번째, 상실의 고통이 삶에 주는 선물.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들이 명료해지거나 소용돌이 치던 마음의 평화가 깃들 때가 있다. 몸을 감싸는 따스한 감촉, 손끝에 닿는 바람, 이러한 순간에 깨어있거나 자주 접촉할 수만 있다면 삶은 보다 풍요로울 것이다. 그러나 어디 삶이 그렇게 녹록하기만 하던가. 예측에서 비껴가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한 고통과 충격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활 사건이자 보편적인 경험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외상 중 하나가 나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대상의 관계 상실 경험이다.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와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적, 실존적 성장의 경험을 고찰하는 은유로 사용되는 장소가 있다. 이를 얇은 자리라고 하는데 켈트 신화에 나오는 상징적인 장소로 현세와 내세라는 두 세계의 경계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삶과 죽음이 맞닿은 곳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얇은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러한 경험을 밤의 항해라고 한다. 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생의 막다른 골목, 존재를 파괴할 수도 있는 심리적 용광로로 표현된다. 밤의 항해는 매우 가혹한 시기로 이 단계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자신감과 인내심은 바닥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 존재의 변형을 경험하게 된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망망대해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난파 직전의 삶.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고요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서 나와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관계 상실의 이야기로부터 고통의 경험이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는 회복과 성장의 공간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상실의 경험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성장의 역설적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공명이 되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엄마가 왜 삶의 끝에서 약혼자를 갖게 되었고 다시 시작하는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엄마는 죽음에 인접해서야 자유를 느꼈을 테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를 했음이 틀림없다. 절망의 끝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 본문의 내용 중에 6.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 과정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나는 분절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경험이 하나의 실로 꿰어지듯 구성되는 전체의 나로서 경험되어진다.
김승민은 어린 시절 불행했던 가족의 결핍으로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상을 꿈꿔온 나로부터 결혼 10년 차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나. 이후 가족이라는 이상 때문에 신뢰가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느꼈던 미친 듯 미치지 않은 나. 주변의 지지와 사막을 달려 회복된 자존감으로 이혼을 선택한 후 보다 강인한, 보다 독립적인 나로서 살아내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다. 서인애는 성장 과정에서 완벽했던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딸이었으나 엄마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서 쉼터 아이들을 공감하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엄마를 자신의 근원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엄마라고 하는 겨자씨가 나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확고한 자기인식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혜인은 다가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려고 하였다. 나에서는 어머니를 구타하던 아버지로 인해 전쟁터와 같은 집에서 태어난 어둠의 딸이었다. 집안의 불안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늘 왜소하고 왕따, 열등하였지만 학창시절 그림으로 상을 받게 되면서 존재 이유가 그림만이 희망인 나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전사한 오빠로 인해 삶의 균열이 오게 되면서 미술과 실존의 접점인 만다라 작가로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다. 어둠의 딸이었던 나에서는 폭력이 있는 어두운 곳에 희망을 나누는 연금술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꾼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사겨 걸음으로 만든 연금술사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자신이 사는 사회나 시대, 문화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기초로 자기와 타자, 그리고 주변 환경을 경험하고 해석한다. 인간은 그 속에 이미 던져진 존재로서 현재 상황에 맞서 참답게 실존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관계 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 구성을 통해 정체성을 통합해가는 과정은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 맺으며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 방식, 진리 자체로서 존재를 드러내는 생기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것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상실의 외상 경험을 무너진 가정과 도식을 재건하려는 참여자들의 고군분투의 과정이자 적응적인 처리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관계 상실의 충격적인 고통으로 인해 경험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인 반출을 통한 의미 재구성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되었으나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경험 회피는 고통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일시적이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는 관계 상실의 외상 경험을 외상 자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역설적 기회, 고통이 주는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의미 구성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 인지적 부분으로 설명된 것 이상으로 참여자들은 남은 자로서 삶의 책임성에 대하여 또한 삶의 유한성에 대하여 실존적으로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외상 이후의 침투적 반추나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식하며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의도적으로 외상 경험에 대해 반추하는 인지적 과정은 의미 구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의미 구성을 촉진하는 인지적인 과정 외에도 또한 남겨진 자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거나
삶의 유한성을 깨닫는 등의 실존적 자각을 통해서 삶의 의미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상담 과정에서 관계상실 외상 경험을 가진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감정에 접촉하여 충분히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상실의 충격으로 정서나 생각을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참여자들도 관계상실 직후에는 관계상실의 충격으로 인해 경험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만 서서히 고통을 끌어안고 외상적 경험을 수용해가는 과정에서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넷째, 외상 사건 당시의 경험뿐 아니라 관계상실의 고통을 증폭시켰던 외상 이전의 요인들에 대해서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상실의 개인적 외상을 넘어선 외부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자신의 욕구와 가치보다는 타인의 욕구와 평가에 의존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이 취약하였던 시대적 배경과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오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해온식, 베트남 전쟁 참전과 얽힌 가족사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관계 상실로 인한 외상 후 성장 경험이 이야기되었다. 이야기 자체가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과거의 원가족 경험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성격 및 자원 등의 관계상실 이전의 요인들도 관계상실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성장은 반드시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관계상실 이후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할 때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것을 성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관계상실로 인한 외상이 미치는 영향을 상담과 자신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상담가는 내담자가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울 수 있다. 내담자에게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담가의 인식이 중요하다. 세 여자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책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